교육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3분이 나왔습니다. 저 포함해서 4명이고요. 예, 지금 도와주신 분까지 하면 5명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자님 한 분이 더 오셨습니다. 자, 박수.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오른쪽에는 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옥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소개하실 분은요, 그 교육 뉴스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구독자를 갖고 있죠. 내일신문에서 15년간 그 학생에 관련되고 혹은 학부모 교육 입시에 관련된 전문 기사를 써 주셨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누구나 바라는 서울대맘이 되신 그리고 지금은 현재 분당 맹모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맘카페의 대표 운영자님이신 이춘희 기자님 모셨습니다. 박수. 아주 정말 기대가 크고 막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은 형태의 저희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한번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막 과장되게 저 하나도 안 유명한 사람인데 되게 유명하시다. 근데 제가 15년 정도 분당 그 내일신문에서 분당 지역 위주로 이제 구석구석 좁은 지역에서 이제 분당 지역이 참 특이해요. 네. 진짜 한 구에 18개 일반고가 있고 뭐 특목고까지 해서 23개 의 학교가 모여 있는 밀집된 곳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입시가 학교를 알아야 되는 입시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좀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이 됐어요. 네, 정보 뭐냐면 어떤 정보냐? 학교에 관한 정보.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 뭐 이렇게 저 이제 그 취재하고 기사를 쓸 때는 사실 사교육 학원 이야기 다 받아서 썼거든요. 네. 그때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고에 가면 이제 특목고에 떨어지면 분당을 떠나라. 뭐 이런 게 진짜 엄마들 사이에서 네, 그렇죠. 일반고 인기 없었죠. 외고 떨어지면 우울증 걸리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분당 지역에 일반고가 황폐화됐었어요. 그랬죠. 네, 원장님. 지금은 그랬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 그런데 제가 그때는 학원 이야기를 받아 쓰다가 이제 입시가 학교 중심으로 옮겨지면서 제가 학교 중심으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제가 학교를 다 하나하나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네, 학교에 깨알 정보가 되게 많으세요. 네, 맞아요. 네. 네, 그게 제 경쟁력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많은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분당 지역에 있는 한 중학교가 25개 정도 되는데 제가 한 20개 정도 학교는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다 학부모님들이 초청해 주세요. 제일 많이 초청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어머니들이 이제 근데 저 같은 사람을 기자한테 누가 그렇게 입시 얘기를 뭐 학교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 근데 이게 입시가 이렇게 바뀌면서 저 같은 정보를 소유한 사람이 되게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핫해졌어요. 네. 결론은 기승전 핫. 그렇죠. 됐다는 거죠. 이거는 신춘 방송으로 제가 핫하다는 거. 고등학교 탐구 이거 이게 앞으로 이걸 계속 해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이런 게 일반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깨알 정보가 되게 많아서 아마 교육뉴스 브리핑이 교육진담의 뭐 3가지 방송 중에서 또 굉장히 많은 고정 청취자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좀 도움 부탁드리고요. 네네. 네,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도움이 되면 지금, 좋겠네요. 네, 아주 지금 약속되셨기 때문에 이제 고정 기자로 결정이 되신 겁니다. 자, 빨리 이제 박수 치워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옥 기자님 오늘 준비한 기사가 좀 상당히 이게 그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서 핫할 것 같은 주제예요. 오늘 계속 딱 뜨끈뜨끈해지는데 학원 일요 휴무제. 스멀스멀 사실 이게 이제 이분의 이제 사실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조금 뭔가 도입을 이제 정말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보다 사실 이제 오늘 당일 뉴스이기도 하고요. 영상으로는 사실 이제 뭐 시청자들께서도 만나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뭐 이제 이런 거죠. 학원은 왜 연중무휴냐?
네, 일요 휴무제를 이제 도입하겠다는 이제 서울시의 이제 강경한 입장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학원 일요 휴무제를 공론화에 붙이기로 했고요. 뭐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학원 일요 휴무제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어떤 학업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해서 이제 일요일에 학원을 강제로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좀 이제 찬반 논란이 많아요. 이제 아이들의 어떤 건강권 이제 이런 것들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사실 심야 수업이 이제 지금 제한된 부분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에 어떤 좀 연장선이나 조금 더 어떤 확대로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을 좀 지나치게 침해한다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뭐 여전히 또 앞으로 계속 이제 논란의 어떤 중심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이게 초등생만 대상인가요? 아니면 중학생, 고등학생 다 대상인가요? 물론 이제 중고생 다 이제 대상이 되는 오, 거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약간 특수한 형태 어떤 기숙학원이랄지요. 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한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논란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재수생은 성인이니까 된다고. 네, 네. 실제로 뭐 이제 직장인께서 뭐 나는 이제 주말밖에는 학원 다닐 수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인데 네. 좀 배려해 달라 뭐 이런 말씀도 막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저희 이제 교과 과목에 해당되는 학원에 그럼 한해서 교과만이에요? 해서 그러니까 은미체는 또 아니야? 네, 은미체는 예. 또 사실 은미체도 교과 아닙니까? 은미체 교과인데 근데 왜? 뭐 보습학원요. 아니 은미체를 예, 무시한다는 것은 그러면 은미체는 아니 은미체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다만 이제 그러면 뭐 은미체는 포함이 태권도장이랄까? 아니다. 태권도장은 다닐 수 있다. 도장은 뭐 건강을 위해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또 사실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또 학원인들 입장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일요학원 휴무제를 서울시 교육청이 공론화로 들어갔다. 그게 아마 오늘 방송 나오는 바로 오늘서부터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9월 네. 20일부터요. 일단 네. 먼저는 사전 이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될 근데 예정이고요. 이 여론조사를 학생들한테 한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 이제 시민 대개 이제 그 강력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잖아요. 네. 여론조사를 너 일요일 학원 갈 거야 안 갈 거야를 거의 90% 예상합니다. 거의 학생들한테 이거 여론조사한다. 초등생부터입니다. 초등생 심지어 초등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한 초중 실천 의지가 있네. 고등학생과 또 네. 학부모님들 또 물론 교사 포함해서 네. 23,500여 명에게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여론조사 전화가 이제 가게 될 것 같고요. 이건 10월 15일까지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 이제 이달 27일과 다음 달 22일에는 두 차례 토론회도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이 여론조사와 토론회 결과는 이제 200명의 시민 참여단에게 또 제공이 될 것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구성되는 시민 참여단 구성을 좀 보면요. 초등생 10명 포함해서 학생 80명, 학부모 60여 명, 다음 교사는 30명, 일반 시민 30명. 제가 미처 이건 파악을 못했는데 학원인도 포함되는 거라고. 뭐 일부 들어가겠죠. 그럴까요? 일반 시민 중에 네. 뭐 학원에 관련된 사람들도 들어갈 그럴 거고 수 있겠죠. 이해 당사자니까 네, 네. 반드시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누군가 들어가겠지만 네, 네. 저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뭐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일요근무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기본적으로 그럼 자 정리하자면 네.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이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이 초중고의 교과 학습을 위한 네, 학원들은 강제로 일요일 날은 무조건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즉 네. 학원문을 강제로 닫는 거죠. 네네. 마치 10시 넘으면 네, 맞습니다.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네, 것처럼 10시가 아니라 평일 10시가 아니라 이제는 일요일 날은 그걸 학원을 하지 마라.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다는 거고. 태권도 가셔도 되고요. 네, 예, 피아노 예. 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법제화가 되어가는 수순이 돼야 되거든요. 네, 경기도 맞습니다. 의회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조례로는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어디까지나 법으로 제정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법으로 제정한다면 아마 내년 총선 이후에 그렇죠. 법 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예. 시행이 된다고 해도 뭐 내년 이제 6월 이제부터서나 뭐 법이 총선 이후에 제정이 되면 이게 법 제정만 하는데 6월이고요. 그러면 네. 예고 기간, 유예 기간이 네, 만들어지기 그래서 때문에 한 하반기 11월 내년 네. 하반기 정도에나 시행 가능하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그래서 관련법을 제가 조금 더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학원법이 실제로 이제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교육감이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가 하는 과외 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라는 이제 문항이 있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아래로도 부연해서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이제 시간은 정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요일까지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게 조례로서는 사실상 조금 제정이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예, 아마 이거 조례로는 안 할 거예요. 네. 제가 교육감이라도 그쵸. 자 됐으니 법을 제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을 테니까. 그렇지만 저희 이제 조희연 교육감님의 또 어떤 입장도 상당히 강경하시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지게 될 시에는 뭐 이것을 계기로 국회에 법제화를 요청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당연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제화를 가겠죠. 그러니까 교육청은 일단은 뭐 2월 정도 시행을 할 것을 한번 제안하고 그러면 효력정지 가처분이 들어오고 그럼 일단 학원들은 1월 날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렇죠. 자,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 법 얘기 나오니까 정신줄이 낮았어요. 청취자분들 엄마라서. 그렇죠. 청취자분들 지금 법 얘기 좀 한참 했는데 좀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왜 이렇게 어려우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찾아봤더니 이제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교육감 참 대단한 분이신 건 알겠는데 이게 그쵸? 요일까지도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죄송합니다만 월요일에 쉬고 싶을 수도 있고 목요일에 쉬고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 권한까지도 가능한가 찾아봤는데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재량은 있으시나 뭐 그런 그러니까 요일을 통제로 이것까지는 사실 이제 조례로서는 무리죠. 그래서 조례는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법제처 유권에서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 조례로는 불가능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법제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교육감들은 어쨌든 이런 의견을 제안을 할 거고 그럼 총선 이후에 국회가 이것을 모아서 법으로 제정해 가는 과정이 이제 바른 수순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엄마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맹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정말 궁금한데요, 이거.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계속 그 진보 교육감님들께서 지향하시는 부분은 공부 좀 그만해라. 공부 좀 덜 하자. 그리고 경쟁 일변도의 교육에서 벗어나자라는 거가 큰 틀에서 그냥 계속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데 그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오셨고 하나 전부 다 지금까지 계속 입시의 변화를 보면은 계속 지금 이제 수능 절대평가 뭐 이제 2025년부터 내신도 절대평가로 가잖아요. 이거를 지금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애들을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10시로 제한할 그 교습 시간을 10시로 제한했을 때도 그 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애들 지독하게 경쟁시키지 말자. 너무 힘들게 공부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건데 저는 부모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기자로서 뭐 학원 관계자들도 많이 알고 학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제 생활하시는지도 알고 근데 제 시각이지만 또 아이들이 우리 이제 분당 특히 심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 이제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거든요. 그러면 정말 숨이 막혀요. 제가 애를 뭐 서울대 보내려고 저도 되게 독하게 했지만 정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6년 동안 여행을 안 갔어요. 못 간 거 아니에요? 네, 못 갔죠. 예. 여름 휴가를 못 갔죠. 그리고 일요일 날도 안 쉬고 계속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왜 그렇게 살았나 그렇게 살 수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꼭 서울대를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보다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다 같이 조금 좀
좀 덜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라면 다른 애들이 다 일요일 날 하는데 우리 애는 일요일 날 안 한다. 그럼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뭐 가외를 받거나 하는 애들이 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10시 교습 제한하고 나서 뭐 밤에 오피스텔로 또 가외 가는 애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대부분의 아이들은 10시 넘어서 이제 뭐 개인적인 공부를 하겠지만 학원에 일단 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는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결국은 엄마의 마음들. 네. 이게 결국 네. 여론조사에서 60% 네, 맞습니다. 정도의 60% 학부모 아, 지지를 네, 받았어요. 네. 어머님 지지율이 저같이?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51%밖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 아 그래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51%, 중학교 학생들이 70%, 저는 중학생은 90%. 초등학생은 100%. 고등학생 한 70% 정도가 이 제도를 찬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실제 고등학생들은 51%밖에 찬성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의외네요, 진짜. 의외였어요. 예. 오히려 학생들이 그러지 말죠. 이런 어떤 이제 일요일 그러면 주중에 바빠져 뭐 이런 느낌인가? 아니면 나는 이미 일요일날 놀고 있어 이런 건가? 제가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과연 아이들은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가? 그렇구나. 게임을 하고 그렇지. 싶죠. 일요일날 나와야 되는데 일요일날 나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네요. 학원을 나와야 끝나고 네, 학원에 나와야 애들이 다 공도 차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집에 붙잡혀서 가야만 하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고민을 나는 하겠죠. 일요일 날 나가고 싶다. 그렇죠. 자, 어쨌든 요 제도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내용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도화가 된다면 늦으면 내년 11월. 이게 만약에 공론화가 찬성 쪽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대로 된다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론의 지지 과정이나 정책의 집행 의지를 놓고 본다면 이게 좀 지지세가 되게 많아지게 될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아주 전광석화처럼 교육감 전결 사안으로 처리한다면은 2월인데 요건 조금 너무 무리한 일이 될 테니까 총선 이후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되면 국회가 이 문제를 받아서 뭐 법을 제정하고 그럼 법에는 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11월 정도 요 정도에는 아마 시행되지 않을까. 앞으로 한 1년 후 정도에는 이것이 법적 정책이 하나하나 만들어져가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 교습 제한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막 2시까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0시로 제한하는 과정에서의 전 좋았어요. 아니, 전 힘들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게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셨는데 집에 안 가요, 그때도 데리고. 그런 과정을 거쳤나요? 법적인 과정을? 그때는 그런 과정을 그렇게 많이 거치지는 않았죠. 물론 거치긴 했었어요. 그리고 헌법소원도 제기를 한 맞아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사실 이제 학원 네. 쪽에서 이제 저희들이 뭐 학원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것은 헌법소원도 있고 이제 근데 가져가는 게 사실 조금 부담이 되기도 던 10시는 좀 힘들었어요. 10시는. 그때 10시는 당시는요 져요. 이제 9 청소년 건강권이 우선이지 뭐. 법원 이제 관련해서 재판관 가운데 이 의원 가운데 서너 명 분께서는 아이들의 학습적인 자율권을 좀 침해하는 우려가 있다라는 측에서 이것도 대략 9명 가운데 한 서너 명은 조금 반대하셨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거 의견을 좀 보여주실지는 요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이게 시간이 아니라서. 어떤 걸로 건드릴 수 있냐면은 네. 가장 크게 건드려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왜 일요일 쉬어야 되냐? 토요일 쉬면 안 돼? 그렇죠. 월요일 쉬면 안 돼? 월요일, 네. 일요일로 이거는 특정 짓는 게 네. 종교적 그렇죠. 편향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걸로 몰아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뭐 이런데 사실 공휴일이 토요일날 일요일날인데 왜 하필 일요일이냐? 토요 휴무제로 해라. 일요일은 그럼 학원 열고 토요일날 열지 마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일요일이냐 왜? 이렇게 이제 귀에 걸면 귀, 코에 걸면 거울인데 어쨌든 이런 문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마트, 대형마트랑 재래시장과의 경쟁 맞아요. 관계 맞습니다. 속에서의 네. 한 달 그것이 합헌 사안인데 그거는 이제 약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인데 여기서 이제 보호해야 될 보호 권익이 청소년의 건강권인데 일요일날 통으로 학원을 다니지 않게 하는 것이 10시랑은 조금 다른 맥락이 있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좀 더 치열한 다툼의 대상이다. 라고는 예상이 돼요. 법적인 대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의외로 위헌이 나올 가능. 이걸 법으로 제정한다고 해도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요렇게 좀 예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그러니까 나는 일요일 날밖에 공부할 수 없는 학생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어떤 역차별이 되냐면은 이 주말에 지방의 학생들이 대치동 와서 공부하거든요. 근데 다음 주 방송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수능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방송을 하잖아요. 정시가 부잣집 자식이 정시가 유리한가, 가난한 집 자식이 정시가 유리한가. 여기서 이제 논문이 나왔잖아요. 논문이 나왔어요. 아예 그냥 확정적 논문이 나왔어요. 부잣집 자식이 유리한가, 가난한 집 자식이 정시가 유리한가가 아예 이번에 통계로 딱 정확하게 돼서 결론이 이게 다음 주 방송이거든요. 너무 기대되네요. 근데 이제 너무 궁금한데요? 그렇죠. 물론 녹음은 오늘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것처럼 지방에서 올라와요, 애들이. 지방에서 대치동으로 올라오는 애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걔네가 이제 못 오죠. 이게 10시 제한도 초창기에는 지방과 강북 학생들한테 불편했었어요. 왜냐면 야자를 너무 심하게 잡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도 첫 시행에 있어서는 의외로 강남권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비강남 학생들이 오히려 강남에 와서 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지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역으로 의외의 어떠한 학생들이 맞습니다. 피해를 볼 수가 있어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얘기를 있어요. 이제 하셔서 얘긴데 대형마트 이제 왜 그 휴무제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쇼핑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활성화되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취지가 다소 조금 그렇게 된 부분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이번 이런 계기로 인해서 사교육이 훨씬 조금 더 이전보다 음성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사실 우려도 적지가 않죠. 가면은 많이 하겠죠, 수기자님. 네.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아 그래요? 네. 제가 가회 할 거예요? 일요일 날 막 뭐 해야지. 예, 말씀하시죠. 제가 만약에 아이가 성적이 절박하다 하면 전 할 것 같아요. 가회는 뭐 늘어나겠죠. 가회 일요일 날 가면은. 일요일 날 학원 못 가면 가회 부를 것 같아요. 수학 시킬 것 같아요, 진짜. 수학 가회가 좀 많이 늘어나겠네요. 가회는 수학이죠. 아니 요즘엔 국어도. 국어도 가회하고 영어도. 영어가 예전에 영어의 자리를 국어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게 2위가 국어인가요? 네. 수학 다음에 국어. 국어 전쟁이에요. 아이고 이런. 근무지가 바뀌겠네요, 제가. 아니 뭐 댁으로 댁으로 서비스. 가외 시장에 대한 수요, 가외 일단 비싸니까 경제적으로 좀 비싸면 비싼 값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리고 선생님들을 많이 구할 수 있는 과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수학 가외가 그러니까 시장적으로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가외 시장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겠네요. 일요일 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 일요일 날은 다 가외하는 거. 엄마들 싫어하겠는데요. 왜냐면 가외 집에서 해야 되잖아. 과일 내드려야 되잖아. 과일 내줘야 되고 음료수 내줘야 되고 그 시간에 집에 있어야 되잖아. 어머님들은 매우 싫어할 것 같습니다. 일부 어머님들은 굉장히 이거는 아이들도 싫어하고 어머님들도 싫어하고. 그래서 51%밖에 안 나. 그래서 고등부가 51%가 나온 거야. 집에 있어야 돼 이러면서. 그 꼼짝 마라 되겠는데요. 꼼짝 마라.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꼼짝 마라 오전 오후 저녁 가외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현재 가외가 불법 아니에요? 가외 불법은 음성화된다는 아니에요. 말씀이 불법을 한다는 거죠. 가외는 합법이에요. 아니 대학생 과외만 합법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신고를 하고 해야죠. 신고하면 교습소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교습소도 학원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학습에 관련된 형태로 가외 교사에 대한 내용들로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다 진행이 되잖아요, 지금. 그럼 그분들까지도 학원 안에 이제 그러니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분들도 의료 휴무제 대상인 거 아니냐? 네네, 교습소. 그러니까 허가를 교육청에 득하고 가외를 한다는 거는 교습소를 허가를 받는다는 건데요. 그 교습소가 학원의 영역에 속하는지 아니면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대학생 가외는 불법이 아니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하는 가외는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가외를 하려면 교습소라는 거를 허가를 교육청에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기자님께서 음성적으로 그렇죠. 만약 하는 그분들이 네. 포함되지 않는다면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감독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음성화될 것 그러면 가외 파파라치죠. 뭐 무조건 가외 파파라치죠. 근데 가외 파파라치가 한동안 엄청 이거는 왜 지금 이제 조용해졌어요? 다 안 일요일 하는 날, 건가? 진짜? 그러니까 일요일 날 편하게 쉬면서 그냥 어디서 찍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소득이 굉장히 그쵸.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제 일요일 날 집중적으로 감시하면 되는 거니까. 가해 파파라치가 이게 뭐 밤 10시 넘어서 밤 잠복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침 10시부터 돌아다니면은 되게 걸릴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근데 이건 못 막지 않. 가해는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상 이거는 그냥 그 입시가 생긴 이래 가외는 항상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주말에 가외를 막아내기는 것 자체가 생계형이 워낙 많아서요. 가외는 또 생계형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거기까지 막기에는 조금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휴무제가 됐는데 일요일 날 본인들도 가외를 못하게 막으면 이분들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에 있어서 사교육 시장에 있어서 상당 부분 왜냐면은 학원 이외의 시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이제 가외를 하면서 보완적 형태 그러니까 공교육의 보완이 사교육 학원이고 이 학원의 또 보완적 기능이 가외였는데 기본적으로 사교육 자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싸움이 이제 시작되게 되면 가외 시장은 그렇게 되면 일요일 날 때문에 이제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상당 부분 어려움에 닥치겠죠 이분들. 그러니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음성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음성적으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의도와 취지는 이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다만 이제 단순히 이게 이제 수요가 줄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좀 양적으로 이렇게 사교육 공급을 줄인다는 것이 과연 그냥 그런 어떤 효과가 가능한지 좀 다수가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냥 학원을 통해서라도 뭔가 좀 이렇게 교육적인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 이제 건전하게 또 그런 것들을 또 사실 희망하는 어떤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도 계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논란의 여지는 있을 일요일만,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굳이 일요일만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사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되게 많은 내용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요체의 결론이 이거겠죠. 남들도 안 간다면 내도 안 보낼 수 있다. 이 논리가 되게 커요. 왜냐면 이게 고교평준화 논리거든요. 내가 못 가니 너도 못 가라는 논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가자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도 고교 평준화의 여론조사와 투표에서 접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당 교육감 선거 때도 이제 드러났지만 분당 맹모에서도 드러났지만 이게 분당의 여론하고요. 전국의 여론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용인도 예전에 수지고등학교라는 절대 명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명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용인 수지고는 엄청난 명문이었거든요. 비평준화였고. 그쵸. 그래서 저는 용인 지역에서 이 수지고등학교를 평준화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수지 지역에 어찌 본다면은 집값을 떠받들어 주고 있었고, 그쪽에 있어서 어떤 교육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어떠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론이 실제 투표를 했을 때 60%가 넘었어요. 찬성이. 용인 지역에서의 고교평준화가. 그랬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죠. 저걸 왜 없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논리는 뭐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 자식이 못 가면 남의 자식도 못 가는 거다. 그러면 그거를 평등하게 하면은 내 것이 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그러니까는 일요일 날 학원을 휴무제하는 것도 모두 하지 말자. 이런 어떠한 논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애가 뭘 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생각해 보겠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는 지지 여론과 찬성 여론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 자체는 좀 있는데, 의외로 저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51%에서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수 기자님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고등학생의 일상을 생각해 볼까요? 오전에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갑니다. 오후에
가족과 모임을 합니다. 네. 저녁에 과외를 합니다. 아. 와, 나 진짜. 최악이네요, 최악. 아, 이해됐어요. 아, 이러면 고등학생들의 49%가 반대하는 그들의 두려움을 49%참 착하네요. 49%가 반대한 거죠. 51%가 찬성이에요. 그러니까요. 51% 찬성, 49% 반대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이구나. 이건 충분한 어떤 대한민국의 수기 민주주의적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의 정책을 놓고 네.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논쟁하고 다양한 형태에 대한 흐름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이제 오늘 교육뉴스 브리핑에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준희 기자님 괜찮죠 이거? 예, 재밌죠? 재밌네요. 예, 그렇죠. 엄청 긴장했는데. 이거 한번 빠져들면 이거 헤어나질 못합니다. 제가 SNS란에도 계속 이거 댓글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교육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잣집 자식, 부유한 집 자식이 정시가 유리한가? 가난한 집 자식이 정시가 유리한가? 부잣집 자식이 수시가 유리한가? 궁금해요. 가난한 집 자식이 할 말 수시가 많아요. 유리한가? 예, 요거 사회학적으로 정확하게 논문이 나왔습니다. 요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요즘 찾아뵙도록. 논문 참 많이 나오네요. 아니 이 논문은 뭐 논문 의미 있는 얘기가 논문입니다. 참 네, 좀 더 알겠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누구한테 유리하냐보다는 이제 누가 선호하느냐. 선호하느냐. 선호가 유리하니까 선호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는 있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호가 곧 유리한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내용들을 갖고 한번 다음 주에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